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할 때 그의 이름 따라 진짜 인생이 흘러간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우리에게 아티스트이자 영웅과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말처럼 코로나 시기와 더불어 많은 인명 구조까지 해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기도 합니다. 노래로 삶을 포기하려던 분들, 병마와 싸우던 분들, 나아가서는 실제로 임영웅님이 올림픽대로에서 심폐소생술로 사람까지 살린 의인으로서 이게 뭐 그냥 가수가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영웅답구나. 오죽했으면 일반 유튜버들조차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런 선행을 보고서 정말 이름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다 보니 제가 우리 수호천사님들께 한 가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한 해외에 있던 동네에 작은 우물이 존재하는데요. 이 우물 안에 아주 어린 아이가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어른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이 여성분까지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 구멍 속에 들어간 아이를 꺼내려면 이 땅을 이렇게 다 끄집어 파야 되고, 이 우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아마 물에 잠겨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물은 깊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줄을 아무리 내려도 이 아이가 뭐 소통이 되질 않는 거죠. 너무 어리니까 이 줄을 잡아봐라 이러면서 계속 줄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순간 굉장히 놀라운 기질을 자랑하는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이 소년은요, 저 우물 안에 빠진 아이와는 일면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친형제라던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 그저 동네에서 저 아이를 얼굴만 알고 있던 동네 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도 딱 봐도 굉장히 10대의 어린 나이대로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무언가를 막 장착시켜주고 있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 작은 우물 안으로 이 어린 소년이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기엔 아까 그 우물의 크기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소년은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 그냥 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정작 이 소년은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보여주죠. 자, 결국 보이십니까? 이 어린 아이의 발에 줄을 묶어서 아이를 머리부터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이 아이가 결국 우물에 빠졌던 아주 어린 한 2살, 3살 배기 되는 아이를 구조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열을 해요. 얼마나 저 소년이 기특했을까요? 동네에 있던 어른들, 이 아이의 부모들 전부 다 이 아이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 일화는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화인데 이 내용이 일파만파 요즘 다시 유튜브 상에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할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기적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이 도로 대변에서 마주쳤던 이 사고자를 위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세우고 자신이 가장 먼저 달려가 심폐소생술 구조를 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덮어주며 마지막 구급차가 그 사고자분을 모셔갈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면모는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바로 이런 영웅으로서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슈퍼스타라는 걸 우리가 하루도 잊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을 확정 지으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신나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미운 우리 새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예측드렸던 나 혼자 산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이 등장에 기대, 또 간접적 등장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운 우리 새끼를 보니 예고편에서 임영웅님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있던 어머님들은 너무 반갑다,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며 이 임영웅님에 대해 찐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탁재훈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간접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거 임영웅님이 라이브 할 때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었죠.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 홍 박사님이 뭔지 한번 설명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 이걸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라는 멤버도 임영웅님처럼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걸 인스타 영상으로 올려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챌린지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임영웅을 비롯해 수만 명이 따라하기도 했다라는 말에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의 사회적 영향력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나란히 거론될 만큼 이제는 임영웅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익숙한데 새롭다. 아이돌도 트로트도 리메이크 열풍이다. 자, 결국 아이돌들조차 트로트곡을 리메이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트로트 가수 출신들도 명곡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중에게 새로운 재미를 안겨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리메이크하면 누구의 이름이 빠질 수가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정동원 군의 독백이라는 리메이크 앨범이 9월 발매를 알리게 됐지만 이 독백이라는 노래도 알고 보니까 장윤정님의 어머나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를 만들어낸 명품 작곡가 윤명선님의 노래였다. 이게 또 기사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관계자들이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본격적으로 2집 앨범일지 신곡 앨범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활동 주기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할 부분도 바로 다름 아닌 전국 투어 콘서트와 신곡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 앞선 내용을 통해서도 일정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요번 미운 우리 새끼에는요, 바로 CJ ENM과 함께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굉장히 그 중심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J ENM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잘 뒷받침해줘야 하는 CJ ENM. 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CJ ENM은요, 최근 엄청난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인종, 성별을 초월한 킬콘의 인기를 해외에 널리 알렸기 때문이죠. CJ ENM의 글로벌 음악 산업 도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작년 마마 어워즈에는요, 한국, 중국, 일본 다국적 인종들이 모인 걸그룹이 성공적으로 무대를 선보였고, 특히 CJ ENM의 차세대 캐시카우. 캐시카우가 뭐냐면 고정적 수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J ENM과 같은 거대한 기업에서의 고정적 수입이라니. 그만큼 CJ ENM이 진행하는 음악 산업은요, 엄청난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LA에서도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10만 명을 넘어서는 14만 명의 관객을 열광시킨 K-콘의 위엄이 선보여졌습니다. 미국 K-팝 팬들이 정말 엄청나게 집결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K-팝 행사에서 CJ ENM이 주축이 됐음에도 지금 CJ ENM이 휘청휘청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CJ ENM은 지금 K-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이 K-콘 때 보여줬던 360도 무대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대에서도 선보여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어떻게 CJ ENM이 힘들 수가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돈 드림 CJ ENM 왜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나. 자, 티빙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요 신용평가사로부터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이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 적자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티빙,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생중계 실황을 보여줬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적자의 수렁에 빠진 CJ ENM을 둘러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은 CJ그룹의 약한 고리로서 CJ ENM을 지목했다. 이 CJ라는 거대 기업에서 CJ ENM이 약한 고리로서 지목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회사인 티빙, OTT 플랫폼의 실적 부진이 CJ ENM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K-콘과 같은 콘서트 음악 산업은 지금 CJ ENM의 차세대 캐시카우, 고정 수입이 될 판이지만 그 외에 사업들에서는 전부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적자 규모가 무려 1,610억 원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할 수밖에 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티빙이 결국 CJ ENM의 아픈 손가락이다. 투자 부담을 확대했고 흑자 전환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CJ ENM은요. 초유망한 기업의 지분 80%를 1조 원가량을 내고 사들였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투자였지만 알짜 매물을 괜찮은 가격에 샀다라고 했던 주위의 반응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계기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힘든 상태다. 이런 말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CJ ENM도 배탈이 났다. 독이 든 성배에 나오는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미국의 한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대표 회사인 CJ ENM과 하이브. 지금 보니까 이 하이브와 CJ ENM이 전부 다 미국 자회사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요, 방탄소년단을 배출하면서 초대박을 낸 우리나라 4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이지만 지금 각각 CJ ENM과 함께 1조 원가량을 들여 현지 미국 기업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금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CJ ENM이 그럼 잘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수호씨?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이런 적자 상황에도 CJ ENM이 부도나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원 부분 차원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 K-콘 때 엄청난 무대를 세팅했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서 이 정도의 무대 퀄리티 안 나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CJ ENM이 이러한 것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빠듯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적자 상황. 1,000억 원 적자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CJ ENM이 믿고 있는 구성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복귀 활동입니다. CJ ENM이 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또
맡았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번 주에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는데 분명히 순식간에 전략 매진일 겁니다. 이번 콘서트 공연 회차만 따져도 수백억에서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까지 뿐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CJ에 속해 있는 CGV의 영화, 생중계, 공연 실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티빙에서 또 한 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모습까지 다방면으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흥행 보증 수표가 지금 최악의 난항을 겪고 있는 CJ ENM 곁으로 날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CJ ENM이 신날 수밖에 없죠.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능 활동부터 시작하여 콘서트까지 그야말로 활동 재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컴백 복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임영웅님이 과거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 찍었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CF 얘기가 살짝 뜸하지만 아마 지금 임영웅님 이 시간을 쪼개서 CF 촬영과 신규 CF에 대한 회의까지 엄청나게 빠듯한 활동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 더 많은 예능 방송, 또 우리가 더 많이 놀랄 깜짝 소식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대한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막 쏟아지니 정말 많은 영웅시대분들 정신이 없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뭐 여러 컨텐츠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다 보니 중구난방 조금 정신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지 않아 조금 있다 뭐 요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번 축제와 같은 많은 소식들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분들이 임영웅님을 기다렸던 그 보람이 지금 뭐 많은 분들에게 아주 그냥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죠. 요번에 전달해드릴 내용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미운 우리 새끼 일정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우선 임영웅님의 이번 TS 샴푸 또 신규 화보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파워 덕분이다 라는 말이 당연하게 쏟아질 만큼 지금 이 TS 샴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대만, 이제는 뭐 아시아계, 동남아까지 진출을 하여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 TS 샴푸 화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가슴 설레어 하고 계십니다. 이 TS 측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직 임영웅님의 사진을 다 오픈한 게 아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질 만큼 많은 분들에게 설레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임영웅님의 모습을 이렇게 멈춰져 있는 정적인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임영웅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투표까지 제가 전달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K-POP 최강자는 누구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굉장히 중요한 시상식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요. 시상식에 앞서 본격적인 온라인 투표 대결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드디어 11일 정오부터 시작하여 10월 2일까지 3주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팬앤스타 초이스상 그룹 솔로 부문 치열한 1차 투표를 거쳐 상위 20팀이 2차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2차 후보에 우리 임영웅님이 솔로 부문에 올라서 있습니다.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방탄소년단의 진, 지민, 재효, RM
그리고 영탁님, 박창근씨, 황치열씨까지 뜨거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페넨스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페넨스타 초이스상 투표 열렬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님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무조건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이 소씨와 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장담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만에 하나라도 임영웅님이 여기서 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거 영웅시대로서 너무 속상하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투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말 정신없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달드린 미운 우리 새끼 있지 않습니까? 자, 미우새에 임영웅님이 등장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소씨가 직접 분석한 임영웅님의 이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 예고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이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설레이고 행복하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소식도 그 신나는 소식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데요. 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미우새 다음 주에 방영하는 게 맞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만약 이렇게 다음 주에 방영한다라고 예고편 해놓고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시청률 낚시하려고 이러면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새벽 시간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이 등장이 나와 있었던 예고편이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갑작스럽게 삭제 조치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SBS에서 실수로 올린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임영웅님 다음 주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 100% 소속사에서 발표한 팩트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일정이 진행이 됐는지 그 뒷배경에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또 다른 초대박 계획이 숨겨져 있다. 제가 요 지점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서 발표를 했느냐? 바로 임영웅님의 공식 팬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달력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날짜가 쭉 지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드디어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콘서트 첫 티켓팅이 있는 날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20시로 되어 있는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이거 절대 빼먹지 마시고 꼭 티켓팅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좀 더 말씀드리면 티켓팅이 끝나고 난 이번 주, 행복한 주입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의 이 미운 우리 새끼, 자, 확정 일정이 딱 공식 팬카페에 아예 확정이 됐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저녁 9시 5분부터 10시 50분까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오리 새끼 임영웅이 스페셜 MC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씨가 당초 빠르게 예고해드렸던 임영웅님의 미운 오리 새끼 드디어 완벽한 날짜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고편을 내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분명히 뭔가 SBS의 어떤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계획이 뭐가 됐던지 간에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이 미운 오리 새끼 대박 난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방송을 본방사수 하시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주차가 아니라 2주차. 보통 파급력이 큰 연예인들이면 2회차까지 등장을 하여 방송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대구 공연 티켓 오픈일이 또 10월 5일 날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자, 보이십니까? 10월 8일 날도 저녁 9시 5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등장한다. 2주 연속 2회차 방송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임영웅님 정도면
충분히 2회차, 2주 연속 방송하고도 남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전달을 드렸는데,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미운 우리 새끼의 2주 연속 등장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요번 방송편에서 바로 신곡 라이브까지 열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예고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내용까지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 야, 여기에 나아가서는 2주 연속이라니 얼마나 임영웅님이 콘서트에 대한 스포일러,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것도 2주 연속이라니. 더불어서 시청률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물론 부담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허무맹랑하게 제가 막 기존 시청률보다 2배, 3배 나온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최고의 성적을 거둘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놀라울 만한 시청률은 기록되고도 남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 미운 우리 새끼를 안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미운 우리 새끼를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영웅시대 분들의 시청률까지 합산이 되니 이거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미 SBS 방송사를 통해서 지금 본격적인 예능방송 출연을 알렸습니다. 그럼 소씨가 예측해드렸던 나 혼자 산다부터 전참시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SBS가 미운 우리 새끼, 제가 말씀드렸던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MBC 방송 프로그램. 전참시는 어딥니까? 전참시도 MBC입니다. 전참시와 나 혼자 산다, 둘 중에 한 군데 어디에 임영웅님이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이 전지적 참견 시점 충분히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더불어서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거 아시죠? 어떤 방송 프로그램인지 아시다시피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요, 이 매니저들과 연예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매니저는 누구겠습니까? 자, 제가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살짝 앞으로 돌아가서, 자, 미우새 2주 연속 방송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콘서트 일정을 토대로 임영웅님의 신곡 홍보가 미우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미우새에서 방송을 시작하는 다음 주 직전에 임영웅님의 신곡 타임테이블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그래야 10월 27일 날 첫 콘서트를 했을 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떼창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앨범이 발매가 되고 나면 초동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2집 앨범이 될지 싱글 앨범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앨범을 발매해야 콘서트를 했을 때 그 신곡에 대한 많은 분들의 숙달이 완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앨범 발매가 9월 말일 추석 전쯤에는 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9월 초가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에 방영할 미운 우리 새끼를 생각해 봤을 때 임영웅님의 이 신곡 앨범 발매가 그 다음 주에 이미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집 앨범 때처럼 타임테이블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소씨가 다 예측을 해드렸었던 부분들이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미 이때까지 있었던 전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 일정 또는 신곡 앨범 발매 일정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곡일지, 그렇다면 더블 싱글 앨범의 형태로 나오겠죠? 아니면 1집 때처럼 정규 앨범 발매일지, 그렇다면 이렇게 수십 개의 노래가 포함되어서 발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2집 앨범보다는 신곡 발매다라는 위주로 방송 예고편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정규 앨범보다는 아마 싱글 앨범이 될 것이고,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내년 초까지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1집 정규 앨범 때처럼 2집 정규 앨범이 또 발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항상 스포일러 요정이고 엄청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말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지적 참견 시점에 등장하는 그 예측의 근거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제가 예측을 드렸습니다. 고민형 이모티콘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혼자 산다는 안 된다. 이 연예인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자, 그렇다면 전참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전참시를 굉장히 찬성하는 이유가 연예인의 일상, 인간적인 모습, 매니저와의 진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영웅님의 매니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등장했었던 이 매니저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이 앞에 있는 안경 쓴 덩치 큰 분이 매니저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정한 멘토이자 진정한 매니저 누굽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신정훈 대표님이다. 이미 TV조선을 통해서 신정훈 대표님이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를 할 때 촬영했었던 영상들을 보면요, 신정훈 대표님이 슬쩍슬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참시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돼요. 나 혼자 산다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 촬영 기간도 짧을 것이고, 특히나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등장하여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면 신정훈 대표님은 임영웅님의 대표님만이 아니라 매니저 생활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매니저보다도 임영웅님에 대하여 더욱더 상세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이 얼마나 이 연예계에, 방송계에 따뜻함을 선사하겠습니까? 소씨가 지금 매일같이 전달드리고 있는 이런 피프티 사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고 소속사의 대표가 연예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연예계의 폐악들이 요즘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또 다른 예능 방송인 전참시에 등장을 하여 진정한 연예인과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